한 번쯤은 경치 좋은 곳에 누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꿈꿔본 적이 있다. 이미 지문이 틀렸어. 무슨 한 번쯤이야. 이러한 상상에는 1. 노동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깔려있다. 하지만 중요한 얘기는 항상 하지만 그러나 뒤에 있죠. 역사 속에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켜왔고 이러한 점에서 노동은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노동에 어떠한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을까? 첫 번째 단락이 물어보면서 끝나지. 되면 그게 글 전체의 주제야. 철학자들이 바라본 인간의 노동. 이렇게. 철학자들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두세 명 얘기는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로크는 노동을 소유의 권리와 관련해서 설명했습니다. 너 그거 갖고 싶어? 노동해. 이거야. 로크는 신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인간에게 자연을 공유물로 주면서 나무, 산속에 잡아먹을 수 있는 토끼, 사자, 코끼리 이런 것들 뜯어먹을 수 있는 뭐 독버섯 이런 거 니들 다 써 라고 주었어. 그걸 공유물로 주면서 동시에 인간이 신의 목적대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이성도 주었다고 합니다. 와, 신이 완전 산타 할아버지네. 신이 인류에게 자연을 공유물로 주었고 이성도 주었다. 그런데 그는 신이 인간에게 공유물로 주지 않은 유일한 것이 신체이기 때문에 신체는 공유물이 아니야. 여러분의 몸을 누구랑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없지. 내 몸은 내 거야. 각자의 신체에 대해서만은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신체가 한 개인의 소유라면 내 몸은 내 거야. 그러면 내 몸으로 한 무언가도 내 거네? 그 신체의 활동인 노동 역시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이 공유 상태인 어떤 사물에 노동을 부여하는 것은 공유물의 배타적 소유권을 첨가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을 하면 그 공유물의 배타적 소유권을 첨가하게 된다. 저 나무는 우리 거야. 하지만 내가 힘들여서 베서 장작으로 펴놓으면 그 장작은 내 거야. 내 노동이 들어갔으니까. 따라서 모든 개인은 노동을 통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노동을 통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로크는 모든 노동이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았다. 신체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과 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자연을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로크는 만약 어떤 개인이 신체를 사용해 공유물을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되도록 만든다면 그건 노동이 아니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마련했습니다. 됐을까? 한 컵으로 이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를 전부 다 어떻게 죽일 수 있는 독극물을 만들었어. 내가 노동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 내 거야.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이거 다 풀어버린다. 근데 누가 와가지고 그거를 빼앗아가 버렸어. 나의 소유권이 침해됐다? 그건 아니야. 이거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한편 헤겔은 노동을 사적 소유권의 근거를 넘어서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는 과정, 인간이 자기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을 통해 자신에게 맞게 바꿔서 필요한 물품과 적절한 생활 환경을 마련해서 생명을 보존한다고 했었다. 그렇지. 산에 사는 동물들은 그냥 살아. 구멍이 있으면 구멍 들어가서 자는 거지. 우리처럼 애써서 집 짓지 않는다고. 이때 자립성을 지닌 개체는 주체의 노동에 저항하기 마련인데, 예를 들면 어떻게 산에 있는 토끼, 꿩 사람이 잡는다고 그냥 쉽게 잡혀줘? 아니지. 저항하잖아. 객체의 자립성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 일정하게 제거되고 약화돼서 객체의 자립성은 주체에 알맞게 변화가 됩니다. 하는 거 아닙니다. 객체의 자립성은 주체에 알맞게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 토끼는 가죽이 되는 거지. 고기가 됩니다. 나무는 장작이 되고 집의 기둥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편 주체는 노동 과정에서 객체에 내재된 질서나 법칙을 일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주체는 100% 나의 의도대로만 그애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구나 목적을 객체에서 실현합니다. 그 결과 객체는 주체의 노동으로 사라지는 거나 파괴되는 게 아니라 객체는 인간과 무관한 것에서 인간을 위한 노동산물로 변화하는 겁니다. 산에 있는 저 토끼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 하지만 내가 가서 잡아가지고 고기와 가죽을 얻어낸다면 그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지, 인간이. 이렇게 해서 주체는 객체 안으로 들어가고 객체는 주체의 고유한 형식을 받아들입니다. 해겔은 이처럼 정리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노동을 통해 주체가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는 것을 자기 대상화라고 했었다. 노동을 통해 주체가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는 것을 단어 뜻이잖아요. 자기 대상화라고 했다. 결국 주체와 객체는 서로 분리 고립되어 있다가 노동을 통해 노동산물 속에서 통일되어 가고 주체는 그 속에 실현된 자기 대상화의 정도만큼 자기의식을 확보하는 것이다. 노동을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물을 보면서 나의 의식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해겔은 노동산물이 노동의 소유이지만 여전히 주체와 분리되어 있고 주체를 완전히 표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에는 한계가 있다. 내가 100%그 고기가 되지 못해. 내가 100%그 가죽이 되지는 못해. 그래서 주객 통일을 하지만 한계는 있다. 이에 비해 마르크스 누군지 알고 있어요? 공산주의자 아저씨. 해겔의 노동관을 수용하면서 노동 자체가 한계를 지닌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표시할까? 해겔은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의 한계가 있지만 마르크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 마르크스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 외부 대상인 자연을 가공하여 인간의 욕구와 자기 실현에 알맞은 노동을 통해 인간화된 자연으로 만든다. 결국 그에게 노동은 객체에 인간적 형식을 부여하기 위해 자연적 소재의 형식을 부정함으로써 주체의 욕구나 목적을 대상으로 객관화하는 것이다. 주체의 욕구나 목적을 대상으로 객관화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공된 대상에는 주체의 형식이 부여되고 주체의 욕구나 목적은 물질화되고 구체적인 노동 산물이 됩니다. 그 물건에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나의 모든 게 들어갈 수 있어. 그게 내 자신일 수 있어. 해결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결과 인간은 노동을 통해 만들어낸 노동산물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내가 이 정도야. 자기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개발해서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획득하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노동을 통해서 자유를 획득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어.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노동이 가장 현실적인 주객 통일의 방법이자 인간의 자아 현실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누가 얘기했지. 그러면 그런 세상을 보여줘.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소개해줘.
그런 마을이 있다면 그 마을 사람들 소개해줘. 라고 했는데,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의 한계가, 사회적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이렇게. 노동을 통한 인간의 자아 실현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회 구조를 변혁해야 한다. 어떻게? 공산주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괜찮나요? 네. 16번 문제 볼게요. 이거 문제 뭐예요? 맞냐 틀리냐도 아니야. 뭐야?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이거는 무조건 맞추고 갈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로크는 몇 번째 단락이었었지? 두 번째 단락이었었죠? 인간에게 이성을 부여한 신의 의도, 인간에게 이성을 부여한 의도는 뭐였어요? 신의 목적대로 자연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맞죠? 있지. 16번에 3번. 헤겔 얘기니까 세 번째 단락 가야지. 헤겔은 인간과 달리, 동물과 달리 자연을 자신에게 맞게 바꾸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물과 달리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을 통해 자신에게 바꾸어서 필요한 물품과 적절한 생활 환경을 마련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번 맞는 얘기죠. 3번 헤겔은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어 얻게 되는 결과,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어 얻게 되는 결과 뭐예요? 자기 대상화. 노동을 통해 노동산물 속에서 통일되어 가고 자기의식을 확보할 수 있다. 3번 답 나와 있지. 16번에 4번 마르크스는 노동이 인간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것. 마르크스 얘기니까 네 번째 단락이죠.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지. 노동을 산물에서 능력을 확인하고 자기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자유를 획득하며 자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의 답 있지. 5번은 없단 얘기죠. 없으니까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지문을 가지고 복습을 하거나 오답 정리를 한다면 옆에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해져 있으면 되고, 저는 늘 이런 식으로 체크되어 있어요. 문제에다가. 노란색은 16번 답하고 관련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해놓는 거지. 됐을까? 그래서 옆에 이렇게 단락번호 정도는 쓰여 있어야 한다. 다음 17번 문제 풀러갈게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 로크, 니은은 헤겔. 둘 다 인간을 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 1번 탈락. 2번 기역, 니은, 인간의 노동을 성립 기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크가 이야기한 소유와 헤겔이 이야기한 소유, 둘 다 인간의 노동. 그렇지, 노동 얘기하는 거잖아. 노동해야 소유할 수 있습니다. 2번 정답. 그냥 로크, 헤겔이라고만 썼는데 로크가 이야기한 소유와 헤겔이 이야기한 소유예요. 네,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하겠습니다. 3번 이타심을 실현으로 노동에 내 노동을 때려 넣어서 저 물건을 내가 갖겠다라는 건데 그게 이타심? 상관없는 얘기지. 이기심? 니은은 이기심인가? 딱히 이기심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죠? 3번 탈락. 4번 로크는 소유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합일, 하나가 됩니다. 그럴 리가. 헤겔은 인간과 자연이 분리됩니다. 아니요. 완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지. 완전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했었었죠. 그래서 4번 틀리지. 기역은 공유물의 존재에 의해 보장되는 반면 맞지. 공유물이 있어야 거기에 노동을 때려 넣어놓고 소유할 수 있지. 니은 주객 통일의 완성에 의해 보장된다. 니은은
주객 통일 안 된다 그랬어. 해겔은.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 답은 2번. 밑으로 내려가죠.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네 번째 단락 보고서 풀라는 얘기구나. 캐릭터와 아티스트를 꿈꾸는 A는 관련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예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B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잘했어.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유명한 몇몇 캐릭터만 반복적으로 그려야 하는 현실의 염증을 느끼고 단순 노동 싫어요. 캐릭터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C 회사의 직장을 옮겼습니다. 왜? 여기에 가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내 자신을 찾고 싶어요. 정체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를 마음대로 변형해 그리는 동시에 여러 동물의 모습을 관찰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캐릭터를 사용했습니다. 창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C 회사에서 자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1번 노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객체 속에서 실현하는 겁니다. 마르크스가 이야기했죠. 노동을 통해 욕구를 객체에서 실현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노동을 통해 자신의 형식을 부여한 노동 산물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형식, 중요한 개념이었죠? 마르크스한테. A씨가 제한된 캐릭터를 그리는데 염증을 느꼈다. 그것만 그리고 있으면 자기의식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맞죠. A씨가 직장을 옮긴 것은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지. 노동을 통해 자유를 확장합니다. 마르크스가 얘기했지? 답은 5번인가 보네요. 예술학교에서 공부한 기간은 외부 대상인 자연의 형식에 맞게 자신의 목적을 객관화시키는 것. 이거 뭔데? 노동인데? A씨는 예술학교에서 노동했나? 아니죠. C회사에서. B회사에서도 어디가 있어? 노동했고 C회사에서도 노동했지만 이거에 관련된 거는 C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괜찮은가? 게다가 또 틀렸어. 일단 이렇게 고쳐야 돼. 다 고쳐야 되네. C에서 근무했다라 그랬나? 그래, 근무했다라고 합시다. C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부 대상인 자연의 형식에 맞게 아니요. 자연의 형식을 가공해서 자신의 목적을 객관화한 겁니다. 요렇게 말이 가야지. 그래서 틀린 건 5번. 됐나요? 네. 옆에 19번 보러 갈게요. 시간 겁나 애매한데? 떠들어서, 내가 아까 수다 떨어서 그래. 내가 수다 떨면 이렇게 해. 제레미 리프킨은 첨단 과학기술이 생산수단에 접목되는 상황으로 노동의 종말을 예언했다. 제레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그는 노동의 종말이, 긍정적으로는 여가적 삶의 증대. 좋네. 부정적으로는 대량 실업으로 인한 정체성 실현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량 실업의 피해자들을 위해 사회적 경제 부분의 일자리 공유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없는 사람을 위해 사회에서 일자리 만들어줘야 된다. 이를 통해 삶의 이유를 찾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할 기회. 이게 뭐예요? 제레미 리프킨이 생각을 한 노동의 의지. 노동의 의. 일해야 돼. 이렇게. 괜찮나요? 네. 윗글과 보기 모두 노동이 인간의 정신보다 신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어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신체와 정신 비교하지 않았어. 탈락. 윗글과 보기 모두 인간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노동이 기여한다. 정답. 노동해야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 가치를 찾아갈 수 있다. 둘 다 있죠. 윗글은 노동의 한계, 보기는 노동의 종말로 인해 나타난 결과? 아니죠.
노동의 한계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지 그거의 결과를 얘기해 주지 않았어. 게다가 노동의 한계는 노동이 종말로 인해 나타난 결과, 노동이 종말하면 노동의 한계가 생긴다?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거는. 틀린 얘기. 윗글은 노동의 기능을 좋았어. 보기에 노동의 기능과 대립해? 아니요.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자아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윗글은 보기와 달리 이런 말 있으면 일단 무시하라 그랬죠. 사회 변화가 노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사회의 변화가 노동에 영향을 미쳐? 그런 얘기한 거 없지. 됐을까? 답은 2번. 20번 문제. A, B, C, D 바꿔쓰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죠. 아니에요. 쉬워요. A 볼까요? A 뭐 있어? 노동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노동에 해당되지 않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면 노동이 아니죠. 공유물에 첨가한 노동이 아니므로 아니요. 1번 틀리죠. 뭐라고 바꿔야 될까? 무엇이기 때문에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B. 이때 자립성을 지닌 개체는 자연을 인간에게 알맞게 바꿀 때 자립성을 지닌 객체는 괜찮죠. C. 객체에 내재된 질서나 법칙을 일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객체를 수용하면서 좋네. D. 헤겔의 노동관을 수용합니다. 뭐 주객통일합니다. 노동을 자기의식과 자기정체성 확보의 계기로 인정합니다. 좋았어. 다음 E. 자신의 능력을 확인합니다. 주관적 욕구나 목적을 객관화하는 능력을 확인합니다. 좋네. 그래서 틀린 건 1번. 됐을까? 네. 아무리 이런 글을 읽어도 일하기 싫어. 아니야, 저 일하는 게